여러분, 혹시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엔 내가 낼게. 다음에 갚으면 돼. 너만 빼고 계산했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던 기억 분명 있으실 거예요. 혼자 살거나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 사이 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조금만 신경 쓰지 않아도 오해가 쌓이고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스스로 편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밥값 계산 같은 작은 일에서도 마음을 편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지킬 수 있는 5가지 핵심 조건을 이야기할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돈 문제나 계산 때문에 생기는 작은 갈등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방법을 알면 불편함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편하게 앉으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저랑 이야기 나누듯이 들어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 말 한마디만 바꿔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도 식사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껴도 충분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밥값 계산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피해야 할 말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서 자신이 놓쳤던 부분이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럽게 유지된답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엔 내가 낼게. 다음에 갚으면 돼. 너만 빼고 계산했어.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조금 불편했던 경험 분명 있으실 거예요. 혼자 살아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웃어넘기거나 참고 넘어갔다가 속으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하고 답답했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요? 첫째, 신뢰와 배려가 살짝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식사비 계산은 단순한 돈 문제처럼 보여도 사실 서로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표현되는 작은 순간이거든요. 누군가 이번엔 내가 낼게라고 말할 때 상대가 진심인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갚으면 되라는 말은 편해 보이지만 마음 한켠에 혹시 안 갚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을 남기기도 합니다. 둘째, 인간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 수 있어요. 작은 계산 문제 때문에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말하지 못한 불편함이 마음속에 쌓이면 나중에는 만남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오랜 친구,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런 감정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와요. 셋째,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냥 받아야 하나 아니면 거절해야 하나? 혼자 결정해야 하는 순간마다 고민이 쌓이면 마음이 피곤해지고 즐거운 식사 자리도 긴장된 시간이 되죠. 그렇다고 바로 이야기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 걱정도 되니 결국 속으로만 참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불편하구나. 이 상황이 마음에 부담이 되네.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준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밥 먹거나 모임을 할 때 계산 문제로 속이 불편했던 적 많으시죠? 이번엔 내가 낼게라고 해서 그냥 믿었는데 나중에 생각보다 금액이 달라 당황했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혹은 회비를 냈는데 누락되거나 간단한 계산 실수 때문에 오해가 쌓였던 순간도 있었겠죠. 이런 작은 금전 문제, 겉으로 보기엔 사소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꽤 큰 영향을 줍니다. 내가 참으면 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 속으로만 불편함을 쌓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다음 만남이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경험이 쌓인 시니어분들은 이런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더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명확한 금전 소통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계산 전에 서로 확인하는 습관이에요. 오늘은 각자 얼마씩 내는 게 좋을까? 혹시 이번 달 모임 회비 정리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런 간단한 한마디가 작은 오해를 미리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기록 습관입니다. 손으로 메모하거나 휴대폰에 간단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모임에서 각자 낸 금액과 회비를 표로 적어두면 나중에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작은 기록 습관이 오해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정직하게 말하는 법입니다. 혹시 내가 계산을 착각했거나 상대가 금액을 잘못 알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말하는 게 좋아요. 아, 제가 조금 착각했네요. 다시 계산해 볼까요? 이런 솔직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해를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보다 바로 소통하는 게 훨씬 편안하죠. 물론 처음에는 이런 금전 소통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습관만 만들어도 식사 자리나 모임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통하면 상대방도 마음이 편해지고 서로 신뢰를 쌓는 시간이 됩니다. 작은 실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모임이나 식사 전에 오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리고 각자 내는 금액을 기록하거나 필요한 경우 휴대폰으로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도 금액을 확인하고 서로 맞는지 체크하면 작은 오해도 금세 사라집니다. 결국 명확한 금전 소통은 작은 오해가 쌓여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막아주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에요. 혼자서도 가족이나 친구와도 모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습관이죠. 여러분, 밥을 먹거나 모임을 할 때 가끔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 있으시죠?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 이웃과 식사할 때 상대방이 이번엔 내가 낼게라고 말하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다음에 갚으면 되라고 해서 그냥 믿었는데 나중에 생각보다 금액이 달라 속상했던 경험도 있죠. 사실 이런 순간은 대부분 표현 미숙에서 비롯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전혀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잘 표현하는 법을 모르거나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 상대를 바로 비난하기보다는 아, 이 사람은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배려와 감정 표현입니다. 먼저 감사 표현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같이 식사할 수 있어서 좋네요. 간단한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마음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부드럽게 의견 말하기입니다. 계산이나 금액 문제, 모임 계획 같은 건 솔직하게 말하되 말투와 표현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번에는 제가 조금만 더 내도 될까요? 다음에는 함께 나눠서 내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오해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상대 배려하기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필요한 경우 잠깐 휴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배려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음식을 함께 나누거나 계산할 때 서로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작은 행동도 배려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려와 감정 표현은 단순히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속 불편함을 쌓아두지 않고 작은 한마디와 행동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도 쌓이게 돼요.
작은 실천 팁을 드리자면 오늘 모임에서 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식사 시작 전에 오늘 같이 와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하거나 계산할 때 이번엔 나눠서 내면 편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만 해도 충분합니다. 또 상대방이 말을 잘못하거나 착각했더라도 부드럽게 괜찮아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라고 대응하면 됩니다. 결국 배려와 감정 표현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습관이에요. 혼자 살아도 친구나 가족과 함께라도 작은 배려와 솔직한 감정 표현은 생활 속 불편함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친구나 가족, 이웃과 식사나 모임을 하면서 작은 불편감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 밥값을 누가 내야 할지, 회비를 어떻게 나눌지 고민되거나 모임 후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자 하고 참고 넘기지만 이런 작은 감정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큰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갈등은 사소한 오해와 규칙 부재에서 시작돼요. 말 한마디, 계산 방식 하나, 역할 분담 하나가 명확하지 않아서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요한 건 미리 합의하고 규칙을 만드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정기 모임을 시작할 때 간단하게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이번 식사는 번갈아 가면서 내자. 회비는 미리 정해진 금액만 걷고 초과분은 개인 부담. 이런 식으로 합의만 해도 모임 후 불필요한 부담이나 오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또 역할 분담도 효과적입니다. 모임 장소 예약 계산, 회비 정리 같은 일을 미리 나누면 한 사람이 모든 부담을 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죠. 작은 역할이라도 서로 나누면 마음이 훨씬 편안하고 모임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하거나 역할을 나눌 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이걸 맡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를 쓰면 갈등 없이 합의가 가능합니다.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 볼까요? 다음 모임이나 식사 때 먼저 규칙 한 가지를 제안해 보세요. 이번에는 각자 먹은 만큼 계산하면 어떨까요? 또는 이번 모임은 제가 계산할게요. 다음엔 번갈아 하는 방식으로 해요. 이런 간단한 제안만으로도 불필요한 부담과 마음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모임 후 간단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예요. 오늘 모임 즐거웠어요. 다음엔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좋겠네요. 짧고 간단한 말로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음 모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갈등 예방 전략은 작은 불편을 미리 줄이고 모두가 편안하게 모임을 즐길 수 있는 습관이에요. 규칙 만들기, 역할 분담, 미리 합의하기, 그리고 솔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의사 표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모임 전이나 식사 전 작은 규칙 하나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역할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표현해 보세요. 작은 노력 하나가 쌓이면 불필요한 마음의 불편이 줄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즐겁고 안정적으로 변할 거예요.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미리 계획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서로 배려하는 습관만 있으면 돼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모임이나 식사 후 마음이 편안하고 관계도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서 가끔 분위기가 살짝 어색하거나 긴장될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유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실 거예요. 재치 있는 말 한마디, 가벼운 농담, 혹은 웃음 섞인 표현이 분위기를 한순간에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값 계산을 두고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 있다고 해볼게요. 누군가 이번에는 내가 낼게 하고 말했을 때 잠깐 어색해지거나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럼 저는 오늘 디저트 담당으로 하겠습니다. 같은 가벼운 농담을 곁들이면 긴장감이 확 풀리죠.
작은 웃음 한 번이 불필요한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모임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유머와 긍정적 소통은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윤활유와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말이 꼬일 때가 있죠. 그럴 때 부정적 감정으로 대응하면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재치 있는 한마디나 웃음으로 상황을 풀면 상대방도 긴장을 풀고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긍정적 소통은 단순히 웃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부드럽게 의견을 말하는 것도 포함돼요. 맞아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요. 좋아요. 다음엔 제가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작은 칭찬과 공감 표현,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첫째,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유머를 시도해 보세요. 너무 과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거나 작은 성취를 인정해 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 마음을 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계산할 때 잠시 머뭇거리면 오늘은 제가 계산하면 다음엔 디저트는 내가 살게요. 이런 식의 재치 있는 제안만으로도 서로 부담을 줄이고 웃음으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의견이 엇갈리는 순간에도 유머를 활용하면 좋아요. 아이고, 제가 계산기를 가져오는 걸 깜빡했네요. 다음엔 제가 꼭 챙길게요. 이렇게 말하면 서로 불편함 없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유머와 긍정적 소통은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말 한마디, 웃음 한 번, 그리고 진심 어린 공감이 쌓이면 작은 불편이나 오해가 크게 번지지 않고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모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밥값이나 모임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상황별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팁이에요. 말로만 듣거나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건 큰 차이가 있거든요. 먼저 식사 자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밥값 계산에서 서로 눈치 보거나 부담을 느낄 때 작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 계산은 누가 맡을지 미리 정하기, 계산 전 금액 확인하기, 감사 표현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해도 작은 불편함이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 계산을 맡아도 고마워요. 한마디만 해도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다음은 친구 모임이에요. 모임 후 불편한 마음이 남지 않도록 미리 역할을 나누고 합의를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모임 비용은 돌아가면서 내기, 음식이나 장소 준비는 번갈아 하기 등 간단한 규칙을 정하는 거죠. 작은 합의만 있어도 서로 마음 졸일 필요가 없고 모임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는 감정 표현이 특히 중요해요.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생활과 성격 때문에 말이 꼬이거나 오해가 생기기 쉽거든요. 그럴 때는 오늘 이렇게 느꼈어요.처럼 부드럽게 내 감정을 말하기, 덕분에 즐거웠어요.처럼 감사 표현하기를 습관화하면 좋아요.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온라인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를 보낼 때도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배려하는 톤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번 주 모임은 괜찮으신가요? 처럼 확인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가 끝나면 간단히 감사 인사나 칭찬을 남기는 거죠. 작은 배려가 쌓이면 화면 너머 사람들과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팁은 오늘부터 바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모임 일정 확인, 식사 자리 준비, 메시지 보내기, 감사 표현, 오늘의 작은 유머까지 기록해 보세요.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모임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밥값 계산이나 모임에서 불편했던 경험, 이제 체크리스트와 행동으로 바꾸면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부담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층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한 가지 행동만 실천해보자 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계산 전 금액 확인, 감사 표현, 작은 유머, 부드러운 의견 전달, 체크리스트 기록 중 하나만 해도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모임에서 오는 긴장감도 줄어듭니다. 결국 상황별 실천 팁을 습관처럼 반복하면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혼자서도 친구와도 가족과도 온라인에서도 말이죠. 오늘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면 밥값이나 모임에서 불편했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하루가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워질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밥값 계산할 때 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관계를 지키는 5가지 조건까지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켜야 할 5가지는 첫 번째, 명확한 금전 소통입니다. 계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기록을 남기고 솔직하게 말하는 습관이 필요하죠. 작은 오해가 쌓이면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니까요. 두 번째, 배려와 감정 표현입니다. 이번엔 내가 낼게 같은 말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와 미안함을 표현하며 부드럽게 의견을 전달하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갈등 예방 전략이에요. 모임 전에 규칙을 만들거나 역할을 나누고 합의를 보는 것만으로도 작은 불편감이 쌓여 큰 갈등으로 번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머와 긍정적 소통 활용입니다. 재치 있는 한마디나 웃음으로 긴장을 풀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 5번째, 상황별 실천 팁입니다. 식사 자리, 친구 모임, 가족 모임, 온라인 모임 모두에서 작은 행동 하나씩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면 불편한 마음이 쌓이지 않아요. 이제 이 5가지를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행동법을 제안 드릴게요. 1단계, 나만의 불편 순간 점검. 먼저 내가 모임이나 밥값 계산 자리에서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언제 이런 말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지? 어떤 상황에서 눈치를 보게 되었지?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감이 잡힙니다. 2단계, 작은 실천부터 적용. 점검이 끝났다면 바로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밥값 계산 전에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요 라고 명확히 말하기, 모임에서 감사 표현 한마디 하기, 친구에게 짧은 메시지 보내기, 작은 유머로 분위기 풀기 같은 것들이죠.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금전 소통과 배려, 갈등 예방, 긍정적 소통까지 이어집니다. 3단계, 주변과 공유하며 피드백 받기.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실천이 아니라 주변과 공유하세요. 가족, 친구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적용한 행동이나 경험을 공유하면 서로 격려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오늘 밥값 계산할 때 이렇게 해봤어. 작은 유머를 해봤더니 분위기가 훨씬 편안했어. 이런 소통이 쌓이면 혼자 행동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과 자신감을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밥값 계산도 말 한마디도 관계를 지키는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동안 불편했던 마음도 작은 실천과 배려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체크리스트 하나, 감사 한마디, 유머 한마디만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모임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담이 줄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작은 배려, 솔직한 소통, 부드러운 표현, 유머,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 이 5가지를 지키면 밥값 계산 자리에서 오는 불편함과 긴장감은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하고 즐거워집니다. 혼자서도 가족과 함께라도 친구 모임에서도 오늘 배운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쌓이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옵니다. 밥값 계산이 불편했던 순간도 이제는 웃으며 넘어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씩 시작해서 마음 편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모임이 그리고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